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재테크 비법 머니맨 한보람입니다. 자, 내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 만나야 되는 사람은 이미 성공을 한 사람이나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고요. 나의 성공을 바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투자가 누구보다도 성공하길 바라는 사람, 저희 머니맨입니다. 오늘도 저희 머니맨과 함께 손 꼭 잡고 돈이 되는 비법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아무래도 현재 가장 부동산 시장에서 또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이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대응을 해서 투자 전략에 대한 팁까지 또 전해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또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까지 이어가 볼게요. 자, 오늘도 알차게 준비되어 있는 머니맨입니다. 지금부터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머니맨 문 활짝 열었습니다. 지금부터 실시간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먼저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거나 전문가와 상담을 원하신다면 저희 머니맨 문의 전화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서울 전화 022128-8569번, 022128-8569번 열려 있고요. 문자로도 상담 가능하니까요. 편안하게 이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SNS를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SNS에 토마토TV 또는 머니맨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점 또 질문들 남겨주시면 또 저희가 친절하게 도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실 전문가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1호원 개발의 송병현 전문가님과 함께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또 이번 주 내내 좀 정신 없으셨을 것 같아요. 저희가 지방 세미나를 많이 갔는데요. 네네. 이번에 이제 비들이 좀 오고 막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조금 정신없이 보냈는데 비가 오면서 지금 입추 이제 가을이 접어들었잖아요. 네. 그래서 1년이 정말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빠르구나. 일주일도 눈 뜨면 일주일이 그냥 뭐 손살같이 이렇게 맞아요. 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렇게 화면을 먼저 보시고 늙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세월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서 예. 아닙니다. 전혀 늙은 모습 아니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부동산 투자를 또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신 우리 송병현 전문가님 오늘도 여러분들께 다양한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여러 가지 지방으로 또 세미나 많이 다니셨는데요. 이번에도 여러분들 만나볼 수 있는 세미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미나 소식 먼저 전해드릴게요. 이번에 만나볼 지역은요, 먼저 수원에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19일 월요일이고요.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세미나 진행합니다. 수원에서 진행되는 세미나는 밸류 하이엔드 호텔 6층으로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그 다음 날인 8월 20일 화요일에는요, 일산으로 가볼게요. 우경아트홀 2층으로 찾아가시면 되겠고요. 시간은 역시 똑같이 1시 30분부터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이죠. 대치동에서 가볼게요. 대치동 8월 22일 목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서민센터 17층 중회의실로 찾아가시면 2019년 돈 되는 부동산 시장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부동산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들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과 일산, 대치 모두 좀 걱정도 고민도 또 궁금하신 것도 좀 많을 것 같은 지역들이거든요. 절대로 이 기회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지역에 관련된 소식들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점까지 또 든든하게 정보 꼭 챙겨가는 시간 가져가 보시길 바랄게요. 세미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세미나 참여 희망하신다면 아래 나가는 전화번호로 문의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송병현 전문가님과 함께 본격적으로 부동산 이슈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이번 주는 아무래도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분양가 상한제, 민간 택지까지 좀 확대가 됐습니다. 네네. 한번 이야기 시작해 볼까요? 실제로 분양가 상한제를 하고 집값이 잡힌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83년도 네. 도 마찬가지고 2000년대 초반에 했었던 분양가 상한제도 마찬가지고 집값이 단 한 번도 잡힌 적은 없다. 오히려 집값이 올랐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지금 현재 분양가 상한제를 내놓은 이 시점을 보기 전에 네. 우리가 서울이라는 그 특정 지역 대한민국 인구의 5분의 1이 살고 있고 수도권 중심에 지금 한 복판에 들어와 있는 이런 구조. 수도권 중심으로 봤을 때는 대한민국 인구의 2분의 1. 서울에요? 반절이 지금 수도권에 살고 서울의 있죠. 2분의 1이 네, 수도권에? 수도권에. 그래서 지금 수도권 수도권에 좁은데. 대한민국 인구의 2분의 1이 살고 있으면서 서울만 놓고 봤을 때 대한민국 네. 인구의 5명 중에 1명이 지금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네네네. 서울의 집값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 지역의 어떤 수도 역할을 하는 지역들, 그 다음에 인구가 굉장히 도심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그리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지금 산업화 시대를 거치면서 시골에서 도시로 몰렸던 이런 시장도 있었지만, 이제 미래 사회로 가면서 도시의 밀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사회가 더 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봤을 때는 오히려 서울의 집값은 갈수록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 그런데 서울의 집값 기준으로 잡았을 때 지방하고 똑같이 맞출 수 있는,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시장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네네. 서울 자체만 봤을 때요, 1972년도부터 82년도, 83년도까지 신시가지 사업 신시가지 들어보셨죠? 사업. 네. 그래서 반포 신시가지, 뭐 송파, 잠실, 목동, 그 다음에 상계동, 중계동 네. 이렇게 해서 노원구 일대에 신시가지 사업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금 그런 집들이 지어진 지가 벌써 길게는 50년, 짧게는 40년 됐다 이렇게 볼 수 네. 있고, 또 한 가지는 1983년도부터 86년, 88년 올림픽 게임, 아시안 게임 그 목전에 신도시 개발 계획에 맞춰서 위성도시 사업을 또 했죠. 네. 그래서 수도권의 집들을 많이 지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일기 신도시, 물론 서울이 아닌 바깥쪽에 네. 집을 짓는 이런 현상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안에서도 1970년대 초반까지는 서울의 인구가 300만이었는데 네. 70년대를 막 넘어서면서 600만으로 인구가 늘어나면서 엄청난 집을 3, 40년 전에 이미 지었다. 그러한 집들이 이제 재건축, 재개발 시장 타이밍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볼 수 네. 있거든요. 그러면 사람으로 치면 시집갈 나이, 장가갈 나이를 한참 지나서 노총각, 노처녀가 되어 있는 네, 이 상태에서 이제 30년은 아니죠. 아직 노총각 노처녀는. 아, 그래요? 사람의 나이로 네. 치면 30년이라고 하면 한참일 나이지만 네. 지금 현재 우리가 70년대, 80년대 건축 기술도 많이 발달되지 않은 시절, 또 한 가지는 자재도 굉장히 귀했던 시절에 지었던 집들, 또 한 가지는 공급량이 일시적으로 강하게 작용됐던 이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조금 난개발 비슷하게 건축 용법이 강하게 적용되지 않은 조금 부실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 이런 집들. 그래서 건물 기준으로 잡으면 노총각을 지나서 완전히 조금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 있는 네네. 고령 건물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네네. 이런 집들이 재건축, 재개발 시장으로 넘어가야 할 타이밍에 지금 강한 규제, 즉 네. 분양가 상한제가 나왔다면 많은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요. 또 한 가지는 분양 시점부터 적용하겠다가 아니고 지금 이번에 나온 정책을 보면 관리처분부터 적용을 네네. 하겠다 이거거든요. 관리처분이 혹시 뭔지 아시죠?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관리처분은 그냥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네. 돈을 주고 등기를 넘겨주는 구조.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를 제가 재건축 재개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하면 제가 사업 주체가 되죠. 그리고 우리 아나운서님이 가지고 있는 지분자다 혹은 조합원이다 봤을 때 네. 큰 평수로 내가 갈아타겠다 새 집으로 그러면 조금 돈을 주셔야 되는 이런 구조. 거꾸로 30평대인데 새 집을 지어서 나는 20평대로 가져가겠다라고 네.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저희가 보상을 받을 수 조금 있고. 돈을 내주는 구조. 네. 아니면 나는 집 다시 이쪽에서 안 살을래요. 그냥 이 돈 보상 받고 나가서 다른 집을 살래요라고 하면 완전 청산을 해줘야겠죠. 네, 그래서 네. 지분 청산을 싹 해주는 구조. 그래서 돈을 주고받는 이런 시점인데 분양은 그 이후에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철거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을 때. 네. 그래서 그 이후에 분양이 상한가, 그러니까 얼마가 정해질지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부터 적용한다니까. 그럼 청산을 어떻게 할 거냐고요. 아, 그죠? 그러네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건축, 재개발 들어갈 타이밍에 꽉 차여 있는 노총각, 노처녀가 아니라 지금 시집장가를 갈 타이밍을 완전히 늦춰서 골드미스라고 그죠? 할까요? 골드 미스터, 골드 미스가 네. 되어 있는 이런 상태에 가격 자체를 떨어뜨려 버리겠다 하니까 지금 오늘이죠. 오늘 지금 반포 주공 같은 네. 경우는
지금 포기해버렸어요. 재건축, 재개발. 그래서 청산 자체를 않겠다. 그래서 거기에 또 기대하고 계셨던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많겠죠. 마포주공에.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이거는 갭 투자를 할 수 있는 물건들이 아니었거든요. 네네. 전세가율이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우리가 방송에도 몇 번 말씀드렸겠지만 갭 투자라는 얘기는 전세가율이 높아졌을 때 즉 거래가하고 별반 차이가 없을 때 갭 투자가 들어가는 건데 이쪽 주공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갭 투자율도 많이 좀 차이가 났었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투자 요건으로 들어갔다면 이제 길어지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거기에 사시는 분들도 재건축 재개발 시장 보고 좀 사는 게 불편하지만 네. 뭐 이제 새로운 집 들었으면 그러니까요. 또 청산이라는 걸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관리 인가가 떨어지게 되면 어느 정도 제가 보상금을 받던 아니면 일부 자금을 좀 이주비를 받아서 맞아요. 다른 쪽으로 이사 가야겠다 이렇게 하셨던 계획 잡으셨던 분들이 다 틀어졌다 한순간에 볼 수 무너지는 있겠죠. 거죠. 그래서 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서울 자체의 재건축 재개발 시장을 열어주지 않는 이상은 지금 아파트 가격 자체는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이렇게 분양가 상한제가 이루어졌을 때가 한편으로는 투자의 적기가 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정말요? 그래서 서울의 네. 특정 아파트들 위주로 재건축 재개발이 지금 못 가는 단지들을 네, 지금 네. 너무 급하게 생각하시는 건 없고요. 그래서 올 가을이나 내년 봄정도 한번 그 시장을 노려봐도 여유가 그래요? 있다면 꼭 내가 어떤 여유 없이 무리해서 은행 금리가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런 걸 이용해서 들어가는 건 좀 안 맞고요. 네. 여유 있으시다면 네. 괜찮겠다 이렇게 보여지고 분명히 지금 대한민국 정부에서 나오는 어떤 시그널 네. 지금 보여주고 있는 칼날을 우리가 판단을 좀 해야겠죠. 그렇죠. 지금 2003년부터 2007년 말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도 마찬가지로 임기 초부터 가장 강하게 잡았던 게 바로 이 아파트 시장이었습니다. 맞아요. 엄청난 부동산 규제를 계속 쏟아냈던 정부 중에 맞습니다. 하나죠. 네네. 그런데 경기 자체는 굉장히 내수시장이 안 좋았었죠, 그때. 맞아요. 그래서 부동산으로 경기 부양을 시키는 이런 구조인데 부동산 자체가 멈춰 있기 때문에 부동산에서 테마 기준으로 잡으면 토지냐 건물이냐 했을 때 건물은 잡았죠. 반면 토지 쪽으로 돈을 풀었던 시기가 있었다. 이게 관건입니다. 네. 잘 보시면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도 부동산에서 건물을 잡았고요. 네. 잡은 시장에서 내수시장이 침체되니까 경기가 꺾이게 되면 디플레이션 오면 굉장히 힘들어지니까 국가에서 부양책을 쓰는 방법으로 토지 쪽으로 돈을 풀었다. 첫 번째 예. 네. 10대 혁신도시 들어보셨죠? 네네. 다른 어떤 정책에서 한 게 아니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4대 기업도시, 3대 관광도시,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종시도 여기에 포함되죠. 그 다음에 2기 신도시 들어보셨죠? 네네. 수도권에 10곳, 지방권에 2곳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2기 신도시를 발표했다. 이 얘기는 뭐냐? 건물의 시장을 묶어서 내수 시장이 저하되는 이런 타이밍에 왔었다. 그래서 경기가 침체되게 되면 디플레이션 오게 되면 나라 자체의 기간이 흔들릴 수 있으니 맞아요. 국가에서 부양을 시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을 푸는데 건물은 묶었으니까 풀 수 있는 방법은 토지 시장이었다. 토지다. 그래서 토지 쪽으로 개발이라는 네. 혁신도시, 기업도시, 관광도시 2대 신도시, 네. 2기 신도시를 발표하면서 토지를 수용하는 국가에서 토지를 수용한다. 즉 땅을 돈을 주고 사들이는 거죠. 그 얘기는 거꾸로 말씀드리면 돈을 준다. 쓰는 거죠. 네. 땅을 가져온다. 이런 어떤 부양을 썼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금 현재 현 정부도 지금 아파트는 계속 규제를 넣겠다. 그래서 네. 20대, 30대, 40대들도 집 없는 사람들도 집을 살 수 있는 근거로 좀 만들어주겠다.
하지만 경기는 지금 안 좋다. 미국발, 중국발, 유럽발, 뭐 이란발, 터키발, 거기다가 지금 얼마 전부터 계속 일본발. 그래서 굉장히 우리나라도 지금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태이고, 또 디플레이션이 나오게 되면 잃어버린 20년처럼 일본 시장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서 건물 가격이 빠지는 신호가 오게 되면 은행권들의 부실이 올 수 있겠죠. 그래서 계속돼서 이 아파트 시장, 건물의 시장으로 자금이 흘러 들어갔을 때는 국가 기관이 좀 힘들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든 간에 건물을 지금 현재는 묶고 있는 타임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건물의 시장으로 투자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지금 보이스, 어떤 시그널을 보이고 있는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경기는 꺾이면 안 되니까 부양을 시켜야 되고 국가에서 자금을 풀어야 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우리 머니맨도 주식 증권 방송이지만 주식 쪽으로는 정부에서 자금을 풀 수는 없습니다. 기업을 활성시킬 수 있는 어떤 다른 정책을 내놓을 수 있지만 국가의 자금을 직접적으로 주식에 투자해서 부양시킬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 직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효과가 빠른 게 바로 부동산 쪽으로 자금이 풀리는 겁니다. 부동산 쪽으로 자금이 풀리게 되면 일단 투자가 이루어진 현물이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이 활성이 되면 일자리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뭐 재건축, 재개발 아니면 신개발이 이루어지면 많은 물동량들이 돌게 되죠. 예를 들자면 새 아파트가 들어서는데 옛날 20년 전, 30년 쓰던 브라운관 TV를 놓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자제품부터 해서 모든 내수 시장이 돌아가는 이런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 그래서 건물의 시장은 당분간은 억제시킬 것이다. 현 정부도 마찬가지고 다음 정권 넘어가더라도 똑같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 정부는 토지 시장으로 지금 정확히 윤곽이 지금 우회에서 선회에서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금 똑같은 어떤 정책들이 나오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타 올해 지금 통과했죠. 예타 모델 24조. 그다음에 3기 신도시 발표. 그다음에 서울 외곽 및 경기도권. 그다음에 지방권의 도로 간접 사업, SOC 사업이라고 하죠. 사회 구축 사업을 계속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시장으로 막대한 자금들을 지금 풀고 있다. 건물의 시장을 억제시키고 토지 시장으로 경기를 부양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타이밍으로 봤을 때 10년 전, 15년 전으로 회귀해서 지금 부동산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너무 건물의 시장, 아파트 시장이 규제됐다고만 너무 힘 빠지지 마시고 부동산은 여러 테마가 있습니다. 오피스텔이 뜨는 시장, 아파트가 뜨는 시장, 그다음에 대형 평수, 소형 평수 시간 타임이 다 다릅니다. 또 한 가지는 빌라가 뜨는 시장, 또 반대로 토지가 뜨는 시장 이렇게 있는데 지금 현재 앞으로 짧게는 4, 5년, 길게는 7, 8년 동안 토지의 시장이 부각되는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부동산은 저희가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 크게 서민의 부동산과 국가 경제의 부동산으로 나뉜다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현재 서울의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 서민의 부동산을 조금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국가의 경제의 부동산의 측면에서는 어쨌든 좀 부동산을 또 풀어주고 공급을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토지로서의 조금 투자를 좀 넘어가는 시기가 아닐까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시간이 조금 많이 가긴 했는데 짧게 한 가지 궁금한 게 자, 이제 추석 금방 다가오고요. 그러면 10월 가을 이사철 막 성수기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분양가 상한제가 10월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럼 그렇기 때문에 또 더 걱정 많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단순히 또 내가 토지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택이라든지 아파트 투자를 또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뭐 짧게 팁 하나만 주신다면 팁 하나를 드리자면요. 아파트 지금 아파트 시장으로 재건축 재개발로 만약에 투자가 들어간다면 수요가 굉장히 탄탄하게 구성되어 있는, 그래서 중대형 단지의 아파트 시장으로 들어가는 게 맞다. 이게 정답이고요. 이렇게 지금 분양가 상한제가 억눌려지고 있는 이런 시장에는 재건축보다는
재개발 시장이 좀 안 맞다. 왜냐하면 재건축 시장 같은 경우는 기존 아파트, 즉 수요량이 어느 정도 일정 정해져 있는 시장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가 움직이더라도 가게 되면 나중에 조금 가격 반등 폭이 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지만 재개발 시장으로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빌라 시장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시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빌라나 연립 다세대 시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개발 분담금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네. 오히려 지금 분양가 상한제가 이루어질 때는 중대형 단지의 아파트 위주, 그 다음에 재건축 시장으로 들어가면 좋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서 현재 부동산 시장의 흐름 조금 짚어봤습니다. 계속해서 규제가 나오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힘들다, 뭐 경제도 힘들다 하는데요. 이렇게 힘든 와중에도 꼭 틈새 시장이 또 존재하는 게 부동산 시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 머니맨과 함께 하시면서 그 틈새 시장 팁을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 한번 잘 찾아보시길 바라겠고요.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세미나 참여하셔서 직접 이야기 나눠보시길 바랄게요. 이번 다음 주에 준비되어 있는 세미나입니다. 수원과 일산, 대치에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8월 19일 월요일에 진행되는 세미나 수원 지역으로 갈게요. 밸류 하이엔드 호텔 6층으로 찾아가시면 되고요. 일산에서 진행되는 세미나는 우경 아트홀 2층입니다. 그리고 8월 22일 목요일에는요, 대치동으로 가서요, 서밀센터 17층 중회의실로 찾아가시면 되겠고요. 세미나는 모두 1시 30분부터 진행이 된다는 점, 세미나 참여를 희망하시거나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아래 나가는 전화번호 02-2128-8569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요,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해결해 드릴게요. 당신이 부자가 되는 시간 머니맨. 어려운 부동산 궁금증, 이제는 머니맨과 함께하세요. 24시간 무료 부동산 상담 신청 방법. 첫 번째, 02-2128-8569번으로 전화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두 번째, 게시판 참여도 가능합니다. 토마토TV 홈페이지 tv.itomato.com으로 들어오셔서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세요. 부동산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이제는 머니맨에 문의 주세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돈이 되는 재테크비법 머니맨,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해결 도와드리겠습니다. 송병현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나도 상담을 받고 싶다, 궁금한 점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연락 주세요. 서울 전화 02-2128-8569번, 02-2128-8569번 열어두고 기다리겠습니다. 자, 고민 해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부터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고생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민 해결해 드릴게요. 어느 지역으로 가볼까요? 종로구 청운동이요. 청운동 정확한 번지수 알려주시겠어요? 52에 34호. 종로구 청운동에 52-34번지 주택 가지고 네. 계신 건가 봐요? 네, 예. 어떤 게 궁금하세요? 아이, 그 집이, 매입한 지가 하도 오래됐는데 이사를 한번 가볼까 하는데 그 집을 팔고 네. 어느 쪽으로 갔으면 좋을까 하고. 알겠습니다. 자, 오랫동안 보유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 보유하셨어요? 88년 때. 88년 때? 네, 그럼 거의 30년이 훨씬 넘으셨네요. 네.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자, 30년 된 주택입니다. 종로구 청운동에서 좀 매도 타이밍과 함께 또 어디로 이사를 하면 좋을지 그 새로운 투자처까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더운데 반갑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지금 단독주택지 지금 앞에 도로 끼고 있고 입지나 어떤 지리적인 요건이 굉장히 좋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그리고 그 앞에 지금 초등학교도 끼고 있고 예. 그 뒤쪽으로도 고등학교들이 좀 몇 개 자리 잡고 있죠. 경복고등학교. 네, 중학교도 잡고 있고. 그래서 저는 우리 시청자님한테 어느 쪽으로 지금 가시려고 하는지는 제가 모르겠으나 네. 이 지금 단독주택을 팔고 빠지는 거는 돈을 그냥 버리고 뒤돌아서 버리는 이런 개념이라고 보여집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아파트 단지가 들어가도 너무 좋고요. 이 주변으로 이제 지금 출퇴근 시간에 조금 북악터널 이렇게 넘어가는 쪽으로 해서
교통이 조금 혼잡한데 교통도 곧 있으면 해소가 이루어집니다. 여기가요. 네. 그래서 터널로 해서 우회도로가 또 나오고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제가 하는 입장이라면 아파트 단지 하나 넣으면 정말 이뻐 보이는 땅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이 가지고 있는 거에다가만 아파트 짓는 게 아니라 이 지역 주민들이 조합 구성해서 아파트를 들어가도 너무 메리트 있는 어떤 지리적인 요건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파지 마시고요. 앞으로 2, 3년만 있으면 지금 우리 시청자님이 지금 파는 것보다는 20, 30% 많게는 더블 정도까지도 볼 수 있는 집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절대 팔지 마시고요. 갖고 네. 계시는 상태에서 아유 집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좀 불편하다 그러면 비세고 불나고 수도 터지는 일만 없게 개보수 하셔가지고 네. 임대를 싸게 주시고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여기서 조금만 넘어가게 되면 어디 있습니까? 요렇게 연신내, 불광동, 그죠? 이 일대로 한번 녹번동 이쪽으로 한번 이사를 가시는 것도 좋겠다. 그러면요. 네네. 그 불광동 미성 아파트를 생각하고 있거든요. 불광동 쪽에 미성 아파트요. 예. 아, 거기도 좀 오래된 아파트인데 어떻게 됐든 간에 팔고 나가지는 마시고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주 한번 생각해 보시자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고요. 이쪽으로 나갈 때는 사가지고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1가구 2주택자, 다주택자 두려워하지 마셔라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불광동 미성 아파트 괜찮아요? 네네 괜찮습니다. 네네. 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잘 보고 계신 것 같아요. 불광동 아파트도 좋다. 그리고 현재 거주 중인 주택도 계속해서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더 큰 가치 상승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꼭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또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이 종로구가 워낙에 좀 노후화된 주택이나 다세대가 많잖아요. 신축 아파트보다는. 이렇게 보세요. 서울에서 네. 지금 오래됐다 안 오래됐다 뭐 신시가지다 구시가지다 이런 개념은 없어졌습니다. 거의 지금 15년 길게는 20년 가까이 재건축 재개발 뭐 뉴타운 사업들이 국수적으로 조금 움직이긴 움직였지만 거의 못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울 자체는 전부 다 구도심이 되어 있다. 네. 그 중에서도 종로구 같은 경우는 구구도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구구도심이기 때문에 이제 재건축, 재개발, 도시정비 사업이 움직여지고 우리 시청자님이 금방 가지고 계신 그곳 같은 경우는 학군을 잘 끼고 있고 종로구, 중구 쪽으로 나올 수 있는 인접 도가 굉장히 높은 이런 형태에 띄고 있는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재건축, 재개발, 도시정비 사업이 움직여주시면서 주거 개선이 이루어지게 되면 강남을 능가하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은 꼭 팔지 마시고 가져가셔라. 그리고 단독주택지기 때문에 땅의 지분이 굉장히 높습니다. 빌라 사가지고 땅 지분 뭐 5평 있어요, 4평 있어요, 많아야 뭐 6평 있어요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이 건물의 기준이 아니고 여기는 땅 기준입니다. 땅 기준. 그래서 건물은 의미 없고 땅이 50평, 60평, 70평 크면 100평 가까이 된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네. 이런 땅은 꼭 갖고 계셔야 된다. 아파트 기준으로 잡아도 2~3채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구조. 그 이상도 그리고 또 청산을 받아서 이주비까지 받을 수 있는 이런 구조기 여러모로 때문에 뭐, 네. 갖고 가셔야죠.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수고 많으세요. 어떤 고민 해결해 드릴까요? 제가 그 논산에 네. 전화 가지고 있는데 네. 제가 15년 전에 매입을 했어요. 네, 그럼 일단 논에 먼저 주소 정확히 알려주시겠어요? 예, 충남 논산시 네. 등화동 등화동. 318-1번지. 알겠습니다. 여기에 15년 정도 보유하신 논이 있으신데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밥. 밭으로 갖고 예, 계시고, 예, 예.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그 앞으로 그 전망하고요. 네. 그 매도 시기를 좀 알고 싶어서요. 다른 그래요. 데서 투자를 좀 해볼까 해서요. 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계신 거고 예, 앞으로의 그렇죠. 투자 투자처 목적으로 좀 갖고 한번 더 조금 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충남 논산으로 가서 전망 체크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과 네. 직접 이야기 예,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 안녕하세요. 많으세요. 예. 네네네. 땅 예쁜 거 잘 갖고 계시네요. 그 옆에 보면 꽁보리밥 있는데. 네, 예, 네, 있습니다. 네네, 그거 맛있죠? 아, 예, 예, 예. 자, 여기 땅이 참 이쁩니다. 일단은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면 네. 자연 녹지기 때문에 건물 지금 지을 수도 있다. 하지만 건물을 일단 짓지 마셔라. 그리고 논산 같은 경우는 13만의 인구인데 네.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띠고 있습니다. 논산 같은 네. 경우는요, 큰 산업이 있어서 도시가 커지는 게 아니고, 논산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남자들은 다 알고 있죠. 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논산 보고 오줌도 안 넣는다. 아닙니다. 지금은 많이 개발됐습니다. 그죠? 지금 너무 좋아졌고 또 한 가지는 옛날에는 논산 훈련소 들어가게 되면 오랜 기간 동안 교육을 받고 다른 자대 배치를 해서 이렇게 남자들은 갔거든요. 네. 그런데 요즘은 군 개선이 많이 이루어져 가지고 네. 입주할 때도 부모님들 다 내려오거든요. 그 다음에 예, 입주 예. 끝난 다음에 며칠간, 5주간 네. 교육을 신병 교육을 받고 나오는 걸 또 영외 매너라고 그래서 옛날에는 예, 예. 부대 안으로 가서 이렇게 만나고 뭐 이렇게 울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자녀분들을 데리고 나와요. 예, 나와서 나와요. 예, 예. 반나절 정도 이렇게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고 또 보냅니다. 너무 네. 그러다 걱정하지 보니까 않으셔도 되도록. 논산 쪽으로 해서 엄청난 자금이 들고 있다. 혹시 그러네요. 전주에 한 해 방문객이 혹시 몇 만인 줄 아십니까? 전주요? 전주 전주도 꽤 한옥마을. 많이 올 것 같은데요. 그죠? 한옥마을 때문에. 전주 한옥마을에 120만 관광객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비즈니스 네. 관계 빼고요. 네. 이쪽 같은 경우는 연무대가 같은 경우는 1년에 150만에서 170만이 방문을 한다. 근데 이게 비즈니스 관계가 아니고요. 아드님들을 가족 관계로 돈을 쓰러 오는 데입니다, 여기가. 하나라도 더 사주고 그렇죠. 맛있는 거 그래서 먹여주고. 지금 연무대에서 돈 네. 버시는 분들이 논산에 살고 있다. 또 한 가지 장점이 이쪽으로 거의 확정났습니다. 연무대 바로 논산 넘어오는데 1번 국도 옆에 쪽에 30만 평 규모의 국방 과학산업단지가 거의 확정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 그래서 2년 내지 3년만 갖고 있다 이 땅을 파시게 되면 메리트가 굉장히 높고요. 2년, 3년 후에 건물을 지어도 괜찮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 조금만 더 갖고 계시면 메리트가 굉장히 높겠다. 한 2년 정도만 더 그 근처에 있는 꽁보리 밥집 굉장히 맛있거든요. 네. 그 또 위에 가면 기찻길 옆에 칼국수 집인가요? 추억이 많으신가 봐요. 거기도 굉장히 맛있으니까 네. 한 2년 정도만 더 보유하시면 굉장히 좋겠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15년 기다리다 지쳤어요. 아이고 그러셨구나. 15년 기다리신 근데 거 우리 조금만 시청자님이 더. 아까 어느 쪽으로 다른 쪽으로 투자를 생각하신다고 하는데 어느 쪽으로 생각하십니까? 혹시? 글쎄 서울 제가 그 목동 12단지에 살았었어요. 네네네. 그 목동 쪽이 자꾸 생각이 나서요. 목동 쪽으로? 그러면 이거는 팔지 마시고 여유 네. 자금 있으면 금리 좀 낮아지니까 대출 받아서 목동 아파트 사는 것도 좋겠다. 그런데 목동 아파트를 지금 사지 마시고 언제 사실까요? 글쎄 한 2, 3년 있어야 되겠죠? 2, 3년 후에 사신다고요? 네네. 그러면 조금 더 오르니까 네. 2, 3년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올 가을 아니면 내년 봄 정도 목동 쪽으로 사시면 괜찮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네. 네, 시청자님 오늘 도움 말씀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예, 됐습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논산에는 누구나 하나씩 추억이 있을 텐데요, 남자분들. 맞습니다. 오늘 전문가님이 굉장히 신나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송병현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 도와드리고 있고요. 아래 나가는 전화번호 2128-8569번 계속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상담 이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고민 해결해 드릴게요. 어느 지역 궁금하세요? 네, 경기도 남양주, 네, 네, 진저읍, 네, 금곡리, 네. 해미마을 자연의 어울림 아파트요. 알겠습니다. 남양주 진점읍에 위치한 아파트이고요. 어떤 게 궁금하실까요?
매매를 하고 싶은데 언제쯤 매매가 가장 좋을까 싶어서요. 현재 보유하고 거주하고 계신가요? 아니요, 지금은 세를 주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한번 남양주시의 아파트 해밀마을 자연엔 어울림 아파트입니다. 전망 체크해보죠.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 아파트 지금 고민 아닌 고민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오르고 있다가 지금 가격이 좀 빠졌어요. 거의 1,000만 원대까지 갔다가 지금 조금 빠져 있는 이런 상태거든요. 우리 시장님 지금 다른 쪽에 투자를 생각하시는 게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투자 없이 더 떨어질까 고민돼서 이걸 팔을까 갖고 가실까 고민하시는 겁니까? 네,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을까 싶어서 그냥 매매하고 싶어가지고요. 아, 그러셨구나. 지금 우리 시청자님이 생각하시는 게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맞다. 좀 생각을 하시고요. 이 아파트는 지금 파신다고 내놓으면 좀 가격대가 안 맞고요. 올 가을이나 내년 봄 정도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고 제가 팔으라는 이유는 그 뒤에 왕숙 일지구가 굉장히 크게 아파트가 쏟아지는 형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 가져가게 되면 메리트가 좀 빠진다 이렇게 보여지고 지금 이 아파트 기준으로 잡더라도 지금 10년 차 정도 저희가 이제 건물 시장으로 봤을 때 10년 차부터 건물 가격은 감가상각돼서 떨어지기 시작하는 이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건물값도 떨어지고 그 안쪽에서 엄청난 아파트들이 내후년부터 분양시장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내후년부터 분양시장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게 되면 우리 시청자님이 가지고 있는 집값은 좀 더 빠질 수 있다. 거기다가 감가상각이 늘어날 수 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올 늦 겨울 내년 봄까지 이 일대에 교통이 좀 호재가 있다. 그리고 이사철이 또 도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올 겨울 내년 봄까지의 매도 타이밍을 꼭 한번 노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타이밍을 놓치면 우리 시청자님 원전 생각이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매도하시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조금 날씨 선선해지면 좀 매도 타이밍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네, 더 궁금하신 감사합니다. 사항 있으신가요? 네, 감사했습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남양주 조금 마음이 아픈 상담이었어요. 좀 매도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근데 이게 부동산이라는 게 네. 오를 때가 있고 내릴 때가 있고 오르는 지역이 있고 내리는 지역이 있고 그렇죠. 또 오르는 상품이 있고 떨어지는 상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을 조금 판단을 하셔야 하거든요. 그래서 꼭 오르기만 해서 좋은 건 아니고 또 떨어진다고 해서 슬퍼할 일은 아니다. 우리가 그 시기와 타이밍과 테마만 잘 정하게 되면 이런 실패 혹은 네. 이런 조그만한 아픔이 나에게는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교훈이 될 수 맞아요.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요. 오를 수 있는 타이밍, 오를 수 있는 지역, 오를 수 있는 테마 상품을 선택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또 이렇게 가격이 떨어질 때는 또 조금이라도 그 손해를 줄이기 위해서 또 매도 타이밍을 잘 잡아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궁금한 거 있으실 때 언제든지 저희 머니맨으로 연락 주시면 그 타이밍 한번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바로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어떤 네. 부동산 궁금증 해결해 드릴까요? 네, 충청도 네. 조금 전에 제가 땅 시세를 알아보려고 네. 전망 같은 거 좀 알아보려고 네. 신청을 했는데 지금 조금 전에 선생님이 전화 왔어요. 네네. 다음 끝나면 저 충청북도 아산시 네. 기곡리 네. 도고면 네. 충남 아산시 도고면 기곡리 네. 번지 수는요? 3구 320에 네. 6호. 320에 6번지 네. 주택 가지고 계신가요? 토지인가요? 아니 거기가 직접 짓는 땅이에요. 집을 짓는 땅인데 네네네네. 아직 제가 15년 전에 그걸 구입을 했거든요. 네.
시에서 저는 저기 51만 얼마에 구입을 했어요. 아, 시에서 내놓은 땅을 이제 15년 전에 예. 매수를 예, 하신 그 동네가 거고요. 전부 다 시에서 저는 저희 매입하기 위해서 다 내놓은 땅이었어요. 네네네. 근데 제가 거기를 한 98평인가 97평인가 땅 샀어요. 바로 네. 집 짓는 땅인데. 근데 그게 앞으로는 그냥 팔아야 되는가 그냥 놔둬도 되는가 네. 이렇게 여러 가지 궁금해서. 알겠습니다. 자, 토지에 대한 가치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저희가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요. 네. 건물 갖고 있던 사람이든 토지 갖고 있던 분들이든 이렇게 갖고 있던 기간 대비 이제 오를 타이밍이 오거든요. 근데 갖고 있던 기간이 좀 길어지면 무르익기 전에 꼭 이 타이밍 놔버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 계단만 더 가면 되는데. 거의 그렇습니다. 거의. 네. 여기서 한 계단만 딱 넘으면 되는데 그거를 참지 못하고 놔버리면 안 되거든요. 15년 정도 됐어요. 그렇죠. 10년에서 15년, 짧게는 한 7, 8년 갖고 계신 분들이 그 나머지 타이밍을 못 기다려 놔버리거든요. 우리 시청자님이 지금 갖고 있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시에서 지구단위 개발을 했고요. 그래서 네, 일반 택지로 일반인한테 택지 분양을 받은 땅입니다. 네, 자, 네. 그래서 여기 자체의 규모로 키워져야 되는데 여기가 상업지 비율이 굉장히 도고온천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잘 발달을 시키겠다는 목표는 있었지만 실제로 온천이 근간 10몇 년 동안 인기가 좀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가격대는 좀 덜 올라와 있는데 이제 이곳에 새로운 바람이 들어선다. 입지가 좋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제2 서해안 고속도로 들어보셨죠? 예. 네. 저의 서해안 이 고속도로? 서해안 고속도로가 이 앞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고요. 그 뒤로 서해안 고속 복전철 들어보셨을 거예요. 서산 당지부터 해서 저쪽 충남 저기 대천까지 내려가는. 그래서 서해안 고속 복전철이 이쪽 뒤쪽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그 다음에 당진 천안간 고속도로가 또 이쪽에서 이렇게 나오는 이런 구조. 그래서 입지가 도로 철길에 의해서 입지가 굉장히 좋아지죠. 그 얘기는 접근성이 좋아진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여기가 입지가 좋아지니까 사람들 많이 올라오고 들어서겠다 싶어서 건물 짓지는 마시고요. 건물 지을 수 있는 분한테 2년 내지 3년 후에 파시면 됩니다. 파실 때 비싸게 팔면 되니까 지금 15년 갖고 있었던 거 1년 반이나 길게는 3년만 버티시면 15년 세월을 보상받는다. 그죠? 감사합니다. 네. 네네. 사과가 무르익을 때 맛있게 빨갛게 익었을 때 따 드셔야 배탈이 안 나는데 막 꽃피고 얼마 안 지난 쓰디쓴 사과, 풋사과를 먹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배 아파요. 배 아프잖아요. 그죠? 네. 속상하고. 그러니까 네. 지금 아직까지 조금 무르익지 못했다. 네. 아직 살짝 풋사과다. 그런데 지금 가을의 문턱에 와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곧 빨갛게 익을 수 있는 땅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너무 길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시간은 비워버리시고 앞으로 네. 짧게는 1년 반, 길면 3년만 기다리시면 지금 그동안 갖고 있었던 거 다 보상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집은 짓지 말아요. 집은 난 짓지 원룸- 마십시오. 네. 네네. 원룸 같은 거 짓지 말고 그냥 땅으로 그냥 파는 게 낫다. 맞습니다. 예를 들자면 땅값이 5억이라면 네. 집을 지으면 3억 5천에서 4억밖에 못 받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가셨죠? 이 지역은 왜 그렇습니다.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 지역에 지금 사람이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이 건물 지음과 동시에 임대 걱정하셔야 하거든. 그죠? 임대가 지금은 음. 거기 공장이 많이 생겨갖고 임대가 집이 부족하다고던데. 그러니까 지금 그게 무르익는 데까지는 좀 시간이 남아있다, 아직까지는. 네네. 그래서 조금만 그러면-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건물 짓지 말고 그냥 놔두라 이거죠? 짓는 네네네네. 사람한테 예. 팔아라. 네네. 네, 팔아도 좋고, 감사합니다. 3, 4년 있다가 내가 건물 지어도 좋고, 그때 가서 지셔라, 지어도. 네네. 이제 1년 반에서 기르면 3년 사이에. 3년 사이.
예, 그때 지면은 임대해도 집이 잘 나간다. 그럼요. 네네네. 예, 만약에 그 집을 져서 내가 이제 임대하다가 나중에 팔아도 그렇죠, 시청자님. 그렇죠, 일단은 괜찮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매도 네. 타이밍이 아니고요. 조금만 더 기다리셨다가 그때 활용 방법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다음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고민 해결해 드릴까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 경기도 김포시 네. 하성면 네. 가금리 네. 160-3요. 3번지 토지 가지고 계신 건가요? 논예탑. 논의 답이고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이건 제가 지금 한 3년 전에 네. 언제 나이도 먹고 그래도 전원 생활을 하려고 전원 생활을 하려고 집을 지려고 샀는데 네. 이게 지금 괜찮은 건지. 개발을 할 수 있는 건지, 좀 노후 목적으로 좀 괜찮은 땅인지 이제 궁금하신 네.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살펴드릴게요. 송병현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네. 이거에다가 지금 집을 지으면 안 되신다. 지금 현재 집을 짓기도 조금 어렵습니다. 인허가를 내가지고 집을 짓는 것도 안 맞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시청자님이 귀농, 귀촌, 노후에 전원 생활 즐겨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방송 중에 이런 방송이 있어요. 나는 자연인이다. 네, 이런 네, 방송이 네.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시는 분들이 특히나 남성분들 60대, 70대 분들이 야, 저 우리 산으로 들어가서 살고 싶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냥 희망사항으로만 남겨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요? 나이를 드시고 좀 거동이 불편하면 불편할수록 도시 쪽으로 나오셔야 되고요. 맞아요. 귀농, 귀촌 이렇게 전원 생활을 즐기시려면 그 지역에 연고가 확실하지 않으면 들어가지 않는다가 맞고요. 이 땅 같은 경우는 토자 목적으로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뒤편으로 보시면 강화하고 간성간 고속도로가 곧 나오는 이런 구조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 앞쪽으로 해서 또 고촌 월곡간 월곡간 고속도로가 또 나오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고속도로가 나오면 접근성은 높아지죠. 그래서 네네. 땅값 올라가기는 좋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제가 언뜻 보기에도 관리지역, 보전 혹은 생산 관리지역이기 때문에 인허가 내기도 좀 어렵지만 네. 땅이 뭐 관리지역이다, 농림지역이다 이거 상관없이요. 사람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가 있어야 하거든요. 즉 일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일자리는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건물 짓지 마시고 교통 호재에 의해서 접근성은 높아지기 때문에 교통 호재가 발생되는 시점 약 2년에서 3년 후에 매도하시면 매도 차익은 많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투자 목적은 실현할 수 있으나 귀농 귀촌 목적으로 건물 짓는 건 안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래요. 네네. 네, 시청자님 이제 투자 목적으로 조금 더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차이 보셔서 조금 더 편안하고 또 인프라 갖춰져 있는 곳에서 편안한 노후 즐겨보시는 것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자, 계속해서 송병현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022128-8569번으로 연락 주시면 바로바로 해결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 상담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고민 해결해 드릴게요. 어디 갈까요? 김포시 걸포동에 네. 메트로자이라고 역세권이라고 해서 네네네. 분양을 받았거든요. 분양을 받으셨고요. 네. 그래서 그 메트로자이 앞으로 향후 전망과 또 매도를 해야 된다면 어느 시점에 가서 매도를 하는 것이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그 알겠습니다. 전망과 매도 네. 시점을 묻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도 김포네요. 김포의 메트로자이 아파트 분양되는 아파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망과 매도 타이밍 체크합니다.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수고 반갑습니다. 많으십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발표한 2기 신도시들, 파주, 운정, 가까운 쪽에 김포, 한강 신도시, 인천, 검단 이 일대에 지금 아파트 갖고 계신 분들이 다른 지역들은 아파트가 다 올랐는데 저희 지역은 아파트가 잘 안 올라요.
그래가지고 지금 김포 한강 신도시 이쪽에 아파트 갖고 계신 분들이 지금 김이 폭폭 한숨이 폭폭 좀 그러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 시청자님이 갖고 계시는 아파트는 물론 이제 장기전으로 중장기전으로 갖고 가시면 메리트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지금 김포 도시철도가 이제 도시개발 기조에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통 호재가 굉장히 강하게 작용되고 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간에 인천 검단 신도시보다는 오히려 여기는 낫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갖고 계시되 너무 오래 갖고 가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올 겨울 내년 봄 정도에 매도 타이밍 한번 잡아보셔도 좋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나쁘진 않다. 가격이 빠지는 아파트는 아니지만 다른 지역 대비 많이 올라가지는 않는다. 또 한 가지는 어느 정도 적정선이 교통 호재, 여러 가지 호재를 반영이 이루어지는 시점이 올 가을 내년 봄입니다. 그래서 내년 봄을 만약에 넘기시게 되면 호재가 이제 반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조정받는 일만 남았겠죠. 그죠? 그런데 그 안쪽에 김포 한강 신도시 그 안쪽에 인천 검단 안쪽에 또 대장지구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네. 지금 계양지구도 마찬가지고 주거지가 너무 많이 쏟아지는 시장이기 때문에 교통호재도 안쪽에서도 지금 많이 지금 나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길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년 봄까지 한번 정리 한번 해보시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근데 짧게 요새 보세요. 네네. 계속 이제 팔라고 부동산에서 전화가 오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어찌하면 될까 그래서 전문가님한테 여쭤보려고 전화했는데 전화 잘 답변 주셨네요. 네. 네. 지금 빠지지 마시고 내년 봄에 이사철 노려보시자. 네, 올 네, 연말부터 고맙습니다. 조금 부지런히 움직여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상담 빠르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고민 해결해 드릴까요? 저는 그 판교에 네. 7단지 네. 거기 분양 받아가지고서 지금까지 있으니까 한 10년 넘었거든요. 네, 먼저 주소 먼저 알려주시겠어요? 아파트 이름 어떻게 되나요? 7단지 네. 휴먼시아요. 휴먼시 아파트 판교 분당시 판교에 가지고 네. 계시고요. 네, 어떤 게 네. 궁금하세요? 근데 그를 지금 이제 뭐 바뀌어가지고 네. 무조건 가서 2년은 살려야 된다. 네, 그런 네. 얘기가 있는데 들어가서 살려야 될지 아니면은 언제 그냥 살아도 될는지 거기다 네. 어떻게 해야 좋을까 좀 알겠습니다. 궁금해서요. 한번 투자 전략 네. 체크해 봐야 되겠네요. 이야기 직접 나눠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상담 드리고 싶었는데 아유, 시간이 안 감사합니다. 맞았어요. 네네. 거주요건 2년을 못 채우시면 그냥 15년 채우시자, 보유기간. 무슨 말인지 아셨죠? 거주요건 2년을 채우고 괜찮아요? 10년 안에 팔는 조건이라면 양도세를 최대 80%까지는 감면받을 수 있으나 이 아파트 같은 건 앞으로 굉장히 많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거주요건 2년 굳이 채우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10년, 15년을 넘겨서까지 보유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아무 상관없다. 양도세 감면을 받는다. 장기 보유를 또 받는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아파트 기준으로 잡으면 굉장히 많이 오릅니다. 예를 들자면 여기는 GTX A로선이 또 들어오는 이런 구조고요. 또 한 가지는 경강선이 곧 또 연결돼서 개통이 또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판교 제3판교 금융 허브 단지가 들어서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미래 가치는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팔지 마시고 꼭 보유해서 가지고 가시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저 가서 2년 안 살도 돼요? 거주요건 2년을 채우시면 좋은데 2년을 채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시라면 그냥 15년 이상 갖고 힘들어서요. 가시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지금 현재 12년 보유하셨잖아요. 네. 그죠? 앞으로 3년만 더 보유를 하시면 장기 보유 특별 공제나 거주 요건 2년을 충족시키고 2년 거주 요건을 10년 안에 매도하는 양도세 감면받는 거나 별반 차이는 없을 거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냥 보유하시자. 2년간 거주 요건 안 채워도 감면받는 건 충분히 받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15년 된 건 괜찮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면은 시청자님. 네. 제가 제일 낮은 금액으로다가 한
4억 정도여서 좀 팔리면은 소규모로다 팔면 어느 지역이 좋을까요? 아, 그거는 저희가 방송 끝나고 따로 한번 연락을 드리든가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상담 도와드리고요. 또 궁금한 거 있으실 때 연락 주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정말 궁금증이 정말 많습니다. 이렇게 궁금증 있으실 때 전문가의 조언 꼭 받아보시길 바라겠고요. 규제도 넘쳐나는데요. 또 그만큼 정보도 넘쳐나기 때문에 그 정보들 속에서 또 나에게 꼭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를 찾아보는 안목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세미나 참석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미나 소식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8월 19일 월요일에 만나보는 세미나는 수원 지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되는 세미나 2019 돈 버는 부동산 시장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누고요. 수원의 장소는 밸류 하이엔드 호텔 6층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8월 20일 화요일 오후 1시 30분에는요. 일산 우경 아트홀 2층으로 찾아가시면 되겠고요. 다음 8월 22일 목요일에는 대치동으로 가서요. 섬유센터 17층 중회의실로 찾아가시면 여러분들의 부동산 이야기 한번 속 시원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송병현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돈이 되는 재테크 비법 머니맨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 끝난 이후에도 계속 상담 접수 열어둘게요. 02-2128-8569번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